근육 지키는 황금 음식 5가지. 나이 들어도 80대처럼 건강하게 사는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무거운 장바구니 들기가 힘드셨나요? 이 음식들만 제대로 드셔도 3개월 후에는 장바구니는 물론이고 10kg짜리 쌀포대도 거뜬히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80대 할머니께서 이 방법으로 지팡이 없이도 버스에 혼자 올라타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병뚜껑이나 김치통. 뚜껑 열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지셨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팔걸이를 잡게 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가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앞으로 5년 안에 근육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3배 늘어나며 당뇨병과 심장병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결국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황금 음식으로 근육을 지키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실제 식단표와 조리법까지 모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영양제도 꾸준히 드시는데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고 하세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친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근육의 재료가 되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 나는 매일 달걀도 먹고 있고 고기도 가끔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달걀 1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80대에도 50대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문제인식과 현실을 잘 알아봅시다.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자, 손녀가 안아달라고 할 때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아이를 들어 올리기 자체가 버겁다고 느끼신 적은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75세이신 저희 어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도 중간중간 쉬어야 하셨고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설거지를 하실 때도 자꾸 그릇을 놓치셔서 깨트리는 일이 잦았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신 지 4달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5kg짜리 쌀을 혼자서 들어다 나르시고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면 거뜬히 안아 올리십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어났어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니까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드린 거예요.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창고이자 건강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근육에는 면역세포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아미노산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나 상처가 났을 때 이 저장된 아미노산을 꺼내서 회복에 사용하죠.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근육에 저장되는데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30대부터 매년 0.5%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 이후에는 1%씩, 70대 이후에는 최대 3%까지도 줄어들어요. 계산해보면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이 30%나 줄어들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까지도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100에서 70이 되면 힘은 100에서 20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여러 번 힘을 줘야 하고 계단 오르기는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힘드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생기면 침대에서만 지내게 되면서 근육이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결국 자립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세요.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운동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근육의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집을 짓는데 시멘트와 벽돌 없이 망치질만 한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근육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한 종류의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달걀을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6g의 이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50대 이상 분들이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2g을 곱한 만큼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g을 드셔야 하는 거죠. 달걀로 이를 채우려면 하루에 12개를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5가지 황금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하루 필요량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흡수율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건강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황금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 음식인 두부입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깜짝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지만 이렇게 뛰어난 근육 음식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9.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달걀 1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두부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소화 흡수율이 95%나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콩을 먹을 때는 65%밖에 흡수되지 않는데 두부로 만들면 거의 완전 흡수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두부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제가 진료하는 78세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며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또래 평균보다 30%나 부족한 상태였죠.
그래서 매일 두부 한 모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매일 두부만 먹으라고 하냐며 표정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알려드렸더니 적응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순두부찌개에 달걀을 풀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조림을 해서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전을 부쳐서 드셨죠. 석 달이 지나니까 무릎 아픔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6달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20%나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생기긴 했지만 조리 방법을 구워 만들어 먹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 산책을 나가시고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세요. 본인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두부를 드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두부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해서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6배까지 늘어나요.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이죠. 둘째,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두부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밥에 들어있거든요. 셋째, 두부찌개를 끓일 때는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서 넣으세요. 두부에 없는 비타민 D가 달걀에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황금 음식 닭가슴살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23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완벽하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에는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류신이 없으면 근육 합성이 시작되지 않아요. 하루에 류신을 2.5g 이상 드셔야 하는데 닭가슴살 100g이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2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꾸 감염이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죠.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당뇨 조절이 어려워져요. 할아버지께 매일 닭가슴살 100g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퍽퍽해서 먹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우유에 1시간 재웠다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법이었어요. 4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7.3으로 떨어졌고 근육량도 15% 늘었어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조리하기 전에 포크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양념이 잘 배어들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요. 둘째, 강한 불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아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져요. 셋째, 한 번에 많이 조리해서 냉장 보관했다가 나눠서 드세요. 매번 조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세 번째 황금 음식인 달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흡수되는 형태예요. 달걀의 단백질 점수를 100점으로 잡고 다른 모든 식품의 단백질 품질을 평가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줄어드신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달걀로 이를 보충할 수 있어요. 81세 이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신 후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보행기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육량 검사 결과 또래 평균의 40% 수준밖에 안 되었죠.
할머니께 매일 달걀 3개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는 아침에 달걀찜 1개, 점심에 삶은 달걀 1개, 저녁에 달걀국 1개씩 드셨어요. 석 달 후에 할머니가 보행기 없이 혼자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기억해요. 근육량이 30%나 늘었고 보행 속도도 2배 빨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파트 계단으로 운동하신다며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달걀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날달걀보다는 익힌 달걀이 소화 흡수율이 높아요. 둘째,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노른자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하루 3개까지는 건강한 성인에게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네 번째, 황금 음식으로는 생선류, 고등어, 삼치, 연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들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은 100g당 20g 내외의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 내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면서 근육 분해가 촉진되는데 오메가3가 이를 막아줍니다. 또한 생선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서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요. 79세 한만수 할아버지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근육 손실이 심각한 상태로 오셨어요. 염증 수치도 높고 근육량도 평균의 50%밖에 안 되었죠.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생선 150g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할아버지는 고등어 구이를 일주일에 4번, 삼치 구이를 이틀, 연어 구이를 하루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드셨어요. 6개월 후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근육량도 40%나 늘었어요. 지금은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다며 너무 기뻐하세요. 생선을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지 마세요. 23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둘째, 기름 종이에 싸서 구우면 연기도 적게 나고 영양소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냉동 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이 영양가가 높으니 가능하면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5번째 황금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마지막 음식으로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200ml 한 팩에는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히 유청 단백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청 단백질은 소화가 빠르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운동 후에 우유를 마시면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져요. 또한 우유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85세 최옥순 할머니는 골다공증과 근육 감소를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뼈도 약하고 근육도 부족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골절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할머니께 매일 우유 400ml와 플레인 요거트 100g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당이 제거된 우유로 바꾸고 조금씩 양을 늘려나갔어요. 또한 요거트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유익균이 있어서 함께 드시라고 했죠. 1년 후에 할머니의 골밀도가 15% 증가했고 근육량도 20% 늘었어요. 무엇보다 넘어질 걱정 없이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되셨다며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유제품을 고를 때는 몇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설탕이 많이 든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유익균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면 유당 제거 제품이나 발효 유제품을 선택하세요. 실제 적용법과 식단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제 식단에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셔봤자 흡수되는 양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아침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달걀찜 2개와 우유 200ml, 그리고 두부 50g이 들어간 된장찌개 1그릇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만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현미밥 1공기를 곁들이시면 탄수화물도 적절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70g을 이용한 닭가슴살 샐러드나 닭가슴살 볶음을 드세요. 여기에 현미밥 1공기와 미역국을 곁들이시면 20g의 단백질을 더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생선구이 100g과 두부조림, 그리고 요거트 100g을 디저트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에도 2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합을 계산해 보면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는 60kg 성인 기준으로 적절한 양입니다. 몸무게가 다르신 분들은 비례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첫째, 매 끼마다 최소 20g 이상 드세요. 이보다 적으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둘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드세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인슐린이 분비되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갑니다. 셋째, 운동 후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때가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좋아요. 두부는 찜이나 조림으로, 닭가슴살은 삶거나 찜으로, 생선도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달걀도 날달걀보다는 완전히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근육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닭가슴살, 달걀, 생선, 우유와 유제품이었죠.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의 음식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분들은 모두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병원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음식 섭취가 부족하시더라고요. 근육은 우리 몸의 청춘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손자, 손녀와 뛰어놀 수도 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지금 시작해야만 가능합니다. 근육 감소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되거든요. 그때 가서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1팩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심에는 두부 1토막이 들어간 찌개를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구이 1토막을 추가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도 전보다 쉬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활력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조부모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시잖아요. 이 귀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분들 중에도 이런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육 지키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증이 있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